251년 8월 5일 사마의 죽음을 둘러싼 황실 권력 전쟁.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국 역사상 가장 치밀하고 냉철했던 전략가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제갈량과 맞서 싸운 유일한 인물, 그리고 위나라의 실권을 장악해 훗날 진나라 건국의 토대를 마련한 사마이. 그런데 여러분, 사마이가 어떻게 죽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251년 8월 5일, 이날은 단순히 한 인물의 죽음이 아니라 중국 역사의 물줄기가 완전히 바뀐 날입니다. 먼저 사마이가 어떤 인물이었는지부터 알아봅시다. 179년 한해군 5년에서 태어난 사마의 자는 중달. 어릴 때부터 총명하기로 소문났던 그는 유학의 가르침을 깊이 품고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사마이와 조조의 첫 만남인데요. 201년 조조가 사공이었을 때 사마이를 불렀지만 사마이는 병을 핑계로 거절했습니다. 이미 이때부터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보여주죠. 하지만 조조가 승상이 되어 다시 부를 때는 거절하면 감옥에 넣겠다는 엄포에 결국 출사하게 됩니다. 조조는 사마이의 재능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매우 경계했습니다. 특히 사마이가 난고상, 즉 늑대처럼 뒤를 돌아보는 관상을 가졌다는 소문을 듣고 직접 확인해 본 적도 있죠. 더욱 소름 끼치는 건 조조의 꿈 이야기입니다. 조조는 3마리의 말이 한 구유에서 먹이를 먹는 꿈을 꾸었는데, 이는 훗날 사마의 사마사, 사마소 3부자가 조씨 정권을 무너뜨릴 것을 예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조조는 조비에게 사마이는 다른 사람의 신하가 될 사람이 아니다라며 경계하라고 당부했죠. 사마이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제갈량과의 대결입니다. 231년부터 시작된 이 역사적 대결은 단순한 군사적 충돌을 넘어 두 천재 전략가의 지적 전략 게임이었습니다. 첫 번째 대결에서 사마이는 촉군의 약점이 식량 보급에 있음을 간파하고 지구전을 펼쳤습니다. 이 전략이 적중에 촉한 군은 결국 퇴각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추격 과정에서 장압을 잃는 실수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234년 오장원에서의 마지막 대결은 정말 드라마틱했습니다. 제갈량은 장기전을 각오하고 3년간 준비해서 출진했고, 사마이는 또다시 지구전으로 맞섰습니다. 제갈량이 부인용 머리 장식과 장신구를 보내며 사마이를 여자라고 조롱했을 때도 사마이는 도발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마이는 사자에게 제갈량의 안부를 묻고 그의 일상을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공명은 요즘 어떻게 지내는가? 잠은 잘 자는가? 식사는 제대로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 사마이는 제갈량이 심각한 과로에 시달리고 있음을 파악했고 곧 죽음에 이를 것임을 예감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얼마 후 제갈량이 오장원에서 병사하자 사마이는 촉한군 진영을 살펴본 후 천하의 귀재였다며 그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적이면서도 인정할 건 인정하는 대인배적 면모를 보여준 거죠. 사마의 생애의 클라이맥스는 249년 고평릉의 변입니다. 이때 사마이는 70세의 고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교한 쿠데타를 성공시켜 위나라의 실권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사실 이 쿠데타는 사마이의 오랜 계획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는 조조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평생 동안 하급 관리의 업무도 마다하지 않으며 충성스러운 신하의 모습을 연출해왔습니다. 심지어 가축을 기르는 일까지 기꺼이 했다고 하니 그의 인내심과 연기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조비와 조의 시대를 거치며 사마이는 점차 군권과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맹달의 반란을 8일 만에 진압하고 공소년의 난을 성공적으로 토벌하며 자신의 군사적 역량을 계속 증명해왔죠. 그리고 마침내 249년 조상 형제에 맞서 고평릉의 변을 일으킵니다. 이 쿠데타의 성공으로 사마씨 가문은 위나라의 조씨 정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조씨 황실은 명목상의 존재가 되어버렸고 실질적인 권력은 모두 사마이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권력의 절정에 서 있던 사마이에게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간이었죠. 오래전부터 알아온 질병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고 251년에 들어서면서 그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251년 8월 5일 이날 아침 사마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정무를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죠. 70여 년간 중국의 정치 무대에서 종횡무진 활약했던 그 몸이 마침내 한계에 다다른 것입니다. 사마이는 임종 직전에도 아들들에게 정치적 유언을 남겼습니다. 조씨 황실을 함부로 해치지 말고 점진적으로 권력을 공고히 하라는 것이 그 내용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정치가로서의 면모를 잃지 않았던 거죠. 그날 오후 사마이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향년 72세였습니다. 그의 죽음과 함께 하나의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마이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사망이 아니라 중국 역사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사마사와 사마소가 권력을 이어받았고 마침내 손자 사마염이 265년 위나라로부터 선양을 받아 진나라를 세웠습니다. 사마이가 세운 정치적 기반이 없었다면
진나라의 건국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더 나아가 진나라의 중국 통일도 이루어질 수 없었겠죠. 280년 진나라가 오나라를 멸망시키며 삼국시대가 끝나고 중국이 다시 통일되는데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바로 사마이였던 겁니다. 그 후 사마염은 할아버지 사마이에게 고조선왕제라는 시호를 올렸습니다. 진나라 건국의 실질적 시조로 인정받은 거죠. 하지만 사마이에 대한 평가는 엇갈립니다. 당나라 태종 이세민은 탁월한 재능으로 문으로 다스리고 무로서 위세를 떨쳤지만 군사에 있어 수비만 한 것은 장수의 도를 그르쳤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조예의 능에 흙이 마르기도 전에 정변을 일으킨 것은 충정한 신하의 길이 아니다라며 신하로서의 도리를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죠. 동진의 명제는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얼굴을 묻으며 진나라 선조들이 정변 같은 속임수로 공을 이룬 것을 수치스러워했다고 합니다. 반면 후조의 성륵은 조조나 사마의 부자처럼 남의 고아나 과부를 속이며 잔꾀를 부리고 온갖 아참을 일삼으며 천하를 빼앗는 일은 자신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들의 방식을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배잡론에서는 사마이를 농지 개발과 인사권에 특화된 유능한 정치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등해를 비롯한 수많은 인재들이 사마이의 추천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결국 사마이는 시대가 만든 인물이자 시대를 만든 인물이었습니다. 251년 8월 5일 그의 죽음은 삼국시대의 종료와 진나라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죠. 충신이냐 찬탈자냐 영웅이냐 간웅이냐 사마이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엇갈리지만 그가 중국 역사에 미친 영향만큼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의 한 번의 죽음이 수백 년 중국사의 흐름을 바꾼 것이니까요. 여러분은 사마이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